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최근에 그 대선 공약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특히 그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는 그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 발표된 것을, 즉 연 100만원,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를 그 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성이 되면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은 기본주택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주택을 임기 내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마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기본주택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뉴시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안팎서 난타당한 이재명 기본 시리즈라고 돼 있는 그런 기사에 기본주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주택은 임기 내 100만 호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주택 개념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매년 어느 정도 되어 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를 이용한 그런 이제 분석인데, 보시면은 약간 불그스름하는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매년 추가되는 공급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약간 파란색 계통이 이제 공공에서 분양해는 이제 LH공사가 분양해서 파는 그런 이제 주택 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0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한 11만 호 정도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15년도에는 약 한 12.4만 호가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도에는 14.8만 호, 그러니까 약 15만 호가 2018년도에 추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그 공급 수준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현 정부 들어서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2.9만 호,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도에는 1.7만 호,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에는 2018년도에는 1.9만 호,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3.1만 호로 이제 좀 많이 늘었죠. 하여튼 이 공공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 정부로 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했을 때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분석 모형은 이제 루카스의 1978년, 루카스 하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분이죠. 이 루카스의 모형을 이제 준용해서 거기에 기업 분포, 즉 기업이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분포를 활용한 이제 동태 일반 균형 모형인데, 말이 좀 어려운데, 동태는 이제 그 한 해가 아니고 어떤 해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이제 소비를 덜 하고 저축을 많이 하면은 다음 해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소비를 덜 했으니까 다음에 소비를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해에 했던 행동이 그 다음 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이제 동태적 분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균형 모형은 이제 부분이 아닌 이제 경제 전체를 보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이제 분석 모형을 활용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상황에, 한국 데이터에 딱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100만 원을 확 늘려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애플솔브, 공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애플솔브와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이어네어, 이 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모형이 설명력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와 모형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본을 GDP로 나눈 거는 이제 실제 대회는 이제 3인데 모형은 3.2.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수를 총주택수로 나눈 거는 이제 0.074인데 모형 상승률과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차당 근로자 수가 이제 3.7인데 모형 상승률은 3.9. 거의 비슷하죠. 자가소유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건데 그 0.58인데 모형 상승률도 0.56. 거의 비슷하죠. 임대주택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나눈 것인데 0.8인데 모형값도 0.8로 나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와 모형에서 산출하는 값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모형은 한국의 사항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 100만원, 즉 공공임대주택 100만원을 확대하면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 보면은 소비는 약 한 2.4% 줄고 GDP는 2.3%, 그 다음에 자본도 1.6%, 투자도 1.6%, 일자리는 약 57만 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로서 기본 시리즈, 기본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주택 100만원, 즉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원을 이제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00만원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공 분야가 확대가 되면 민간 분야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GDP가 줄고 일자리가 줄게 돼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한 바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도 정확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라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니까 약간 이제 그 같은 상품에다가 7만에서 나오니까 마치 새로운 것인 거냐 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건설 원가 수준으로서 아주 싸게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제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커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계속한다 보십시오.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GDP가 쪼그라들고 일자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